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판단과 결단의 인재 두여회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재상의 파트너십은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도 가장 유명한 명신, 그러면 방현령과 두여회를 꼽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의 관중과 포수가 범려와 문종에 이어서 서한시대 때의 소하와 조상, 그리고 당나라에 와서 방현령과 두여회가 가장 성공했던 케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여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방현령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한 업적과 치적도 많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두여회는 방현령과 달리 46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는 585년에 태어나서 630년에 죽었기 때문에 46살을 살았는데요. 그 인생 속에서 33살 때까지는 수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3살이 되던 해, 즉 617년에 태원 유수였던 이연, 당태종 이세민의 아버지죠. 당고조가 진양에서 거병하면서 수나라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군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세충이나 두건덕 같은 사람들이 이미 세력을 떨치고 있었는데요. 이때 두여회는 원래 수나라에서 작은 지역의 현위, 지금으로 치면 경찰서장쯤 됩니다. 그 직위를 하다가 그것을 버리고 본인은 은거하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수나라의 고관 중에 한 사람이 두여회를 만나보고 너야말로 정말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인재이다. 그러니 내가 바로 벼슬을 주겠다. 그래서 현위, 즉 경찰서장에 해당되는 지위를 줬지만 수나라가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태원 유수였던 이연이 거병을 했고 그가 여러 군벌들을 지켜본 결과 이연의 세력이 가장 정의롭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발로 진왕부를 찾아갔습니다. 진왕은 바로 이세민인데요. 이세민 밑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618년 당나라가 건국되고도 620년까지 계속 반란이 있었고 군벌들을 제압해야 했기 때문에 이세민과 함께 전쟁터를 누립니다. 당태종 이세민이 가장 믿었고 전쟁터에서 전략을 가장 잘 짰던 사람이 바로 두여회입니다. 방현령은 내부에 앉아서 소하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서한시대 때 소하는 주로 전쟁터에 나간 게 아니라 후방에서 여러 물자를 제공하고 후방에서 인력을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두여회는 마치 공명과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략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의 벼슬은 참찬 군사였는데요. 이세민과 함께 거의 3년 동안을 전쟁터를 돌아다녔습니다. 이세민과 두여회의 나이 차이는 14살 차이가 나는데요. 이세민이 599년에 태어났고 두여회는 585년생이기 때문에 14살의 차이가 있었지만 역사 기록에 보면 마치 형제처럼 굉장히 친했다고 합니다. 이세민도 자기의 부하이지만 거의 형벌로 여기면서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고 그의 전략이 그때그때 너무나 적합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두여회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냐면 당나라가 서고 나서 태자는 이건성이었습니다. 당태종의 큰형이었는데요. 이건성, 당태종,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인 이원길이 뛰어났었는데요. 이건성과 이원길이 한편으로 엮여지면서 이세민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민의 공적이 너무 많았고 그 밑에 뛰어난 인재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으니까 이건성이 아버지인 황제 당고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왕부에 수많은 인재들이 자꾸 모이는데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중에 국가를 뒤엎을 수 있는 이런 반란의 세력이 될 수 있으니 거기에 있는 인재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고조도 듣고 보니까 태자의 세력이 약한데 밑에 있는 왕의 세력이 강하면 이것은 언젠가 국가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고조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진왕부에 있던 많은 인재들을 지방에 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는데요. 그 중에 포함됐던 사람이 바로 두여회입니다.
진왕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방열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에 전하가 군왕으로서 한 지역을 차지하고 일생을 보내고 싶으시면 사실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뜻이 있다면, 여기서 큰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국을 다스린다, 즉 황제가 되고 싶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더 큰 뜻이 있다면 절대로 놓쳐서 안 될 인재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두여회입니다. 이세민과 함께 전장터를 누볐던 사람이 두여회 아닙니까? 참모 중에 참모이고 모사 중에 모사인데, 그가 떠나고 나면 사실상 방열령 혼자서 이세민을 크게 만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열령은 자기보다 6살 아래인 두여여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결단력이 있고 분석력이 뛰어나다는 걸 계속 이야기해서 진왕 이세민도 고개를 끄덕였고 본인도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인 당고조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내려보내도 되지만 두여여만큼은 제 곁에 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방열령과 두여여는 이세민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은 이세민의 야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당고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방열령과 두여여는 불온한 자들입니다. 진왕을 부추겨서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수도 바깥으로 내쫓으십시오. 그래서 당고조 이연이 명령을 내립니다. 즉 황제의 명령으로 방열령과 두여여는 장안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다시는 장안 안으로 못 들어오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처남이자 그의 무장이었던 장손무기와 위지공이 긴밀히 이세민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건성과 이원길이 전하를 죽이려고 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민이 머뭇댑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친형과 친동생을 제거하겠느냐? 저들이 설마 나까지 죽이겠느냐? 그러나 장손무기와 위지공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들은 전하를 친형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손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떡하겠소? 지금 방열령과 두여여도 없고 당신들 두 사람과 또 후군집 같은 몇 명의 사람밖에 없는데 전부 다 무장이고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장손무기가 그러면 제가 가서 방열령과 두여여를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황제의 명령은 장안 바깥으로 나가라 이런 거였기 때문에 만일에 장안 안으로 들어온 게 발각되면 두여여와 방열령은 그 자리에서 처형입니다. 그래서 이세민도 머뭇댑니다. 장손무기가 참지 못하고 이세민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세민도 드디어 결단을 내려서 본인이 차고 있던 패도, 즉 한 30cm 정도 되는 보검인데요. 그것을 장손무기에게 줍니다. 이것을 두여여와 방열령에게 보여주고 내 뜻을 전하시오. 그래서 그들이 도사의 복장을 하고 장안에 잠입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유명한 현무문의 정변인데요. 그런데 이 계획을 하고 결단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두여여입니다. 다른 신하들은 사실 좀 머뭇댔습니다. 하지만 두여여는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지금 바로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전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여여의 계획대로 거사가 진행됐고 결국 태자 이건성과 이원길이 제거되면서 이세민이 태자가 됐고 얼마 후에 선의를 받아서 제위에 올라갑니다. 그가 공신들에게 상을 줄 때에 1등상을 줬던 사람이 바로 방열령과 두여여입니다. 공들이 없었으면 오늘날에 내가 없었어. 지금부터 내가 정치를 잘 해나가야 되니까 나를 잘 보필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사자 성어 중에 하나가 방모두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방열령은 계획을 짜고 두여여는 결단을 내려서 실행한다. 이런 뜻인데요. 방열령과 두여여는 무장이 아니고 문사였지만 두 사람의 성격은 대단히 달랐습니다. 방열령은 굉장히 조심하는 스타일이었고 결단을 잘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 태종에게 늘
국가의 프로젝트에 관한 것을 계책을 올릴 때 여러 가지 계책을 올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라 A안, B안, C안, 지금으로 치면 A 플랜, B 플랜, C 플랜 이런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개를 올리니까 당태종이 보기엔 전부 다 맞거든요. 아니 그러면 나보고 어떤 걸 하라는 것이오? 이럴 때 방일령은 이야기를 못하고 폐하께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당태종이 두혜를 불러서 지금 방일령이 이러이러한 계책을 내놨는데 어느 게 좋은지 나는 모르겠소. 전부 다 좋은 것 같은데 어떤 게 지금 가장 적합하겠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분석하고 즉 판단하고 결단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두혜입니다. 두혜가 골랐던 계책들은 하나하나 너무나 정확했고 당나라 극성기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바로 두혜의 공이 가장 컸습니다. 방일령이 만들어낸 계책들이 많지만 만일에 거기서 적합하지 않은 계책을 채택해서 국정을 펴나갔다면 아마 정관의 치세 같은 그런 극성기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태종이 두혜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가 맡은 임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두혜가 하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일들을 많이 주십니다. 제가 맡은 직책 하나로 족합니다. 그에게 여러 일을 겸직시키니까 결국은 과로로 인해서 46세에 병을 얻어 죽고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때 당태종은 땅을 치면서 통곡했고 3일 동안 조회를 하지 않고 국정을 파했습니다. 두혜에 대한 존경을 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태종은 본인과 그 유명한 장손 황후 사이에 난 친딸인 성양공주를 두여외의 아들인 두하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두하와 성양공주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그 사이에 자녀를 셋이나 낳고 아주 잘 지냈습니다. 아마 두여외가 좀 오래 살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여외가 죽고 13년 후에 두하가 당태종의 태자였던 이승공과 함께 당태종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두여외의 집안은 그로 인해서 멸문을 당하는데요. 자기 딸이니까 성양공주는 죽이지 않고 개가를 시킵니다. 사실 아들이 아버지가 오래 살아 있었다면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겠죠. 두여외는 결단력이 있고 그는 옳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아들이 그런 성격을 닮았지만 하나 닮지 못했던 것은 바로 두여외의 판단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씨 가문은 결국 멸문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두혜에 대한 자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구당서나 신당서에도 많지 않습니다. 그는 33살이 될 때까지 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고요. 그가 이세민을 도와서 전략가로서 활동했던 짤막한 기록과 방열령과 함께 정관의 치세를 열어갔다는 그런 기록만 있고 또 아들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 방열령이 이세민에게 두혜를 놓치면 안 된다. 천하를 제패하려면 두혜를 꼭 잡으셔야 된다. 이러한 기록 외에는 사실 많은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안건들은 방열령이 전부 만들어냈고요. 그것을 결단하고 집행했던 사람이 두혜이기 때문에 두혜에 대한 기록이 적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파트너십이 바로 방열령과 두혜입니다. 방열령이 명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혜의 결단력, 판단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정치사회에서도 똑같다고 봅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잘 분석하고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혜의 자료를 보면서 이 시대는 좀 더 많은 두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정치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국가를 융성하게 했었던 두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